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은 목록 조회 방법도 있고 월 분기별 조회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는 공인인증서, 공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인서를 소지하고 계신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카드로 인증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하세요. 조회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받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1000건씩 엑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실 때 보면은 이게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출력 선택하시면은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회가 되지만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월 분기별입니다. 월 분기별 그 세금계산서 이 조회 부분은요 통계 부분이에요. 통계 부분이기 때문에 조회 구분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하면 배치 작업으로 그 다음날에 통계 작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월 분기별에는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목록제를 조회하시는 게 아니고 월 분기별 쪽에 조회하셔서 이상하게 오늘 발급한 게 조회가 안 돼요.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발급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발급 안 된 거 아닌가 해서 또다시 발급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시고 싶으시면 발급 목록조에 가셔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 분기별에서 조회하시면 다 조회가 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기간 되면은 부가세 신고할 수 있는 화면도 열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전자세금서 목록조회는 뭐냐면 제 잘못으로 인해서 발급한 것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든지 착오의 이중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서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홈택스에서 목록조회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왜 다른가요? 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목록조회는 발급한 거 바로 즉시 반영이 되고 그 타 사이트에서 발급한 것도 전송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합계표는 통계 화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자료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발급한 거는 그 합계표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거는 그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타 사이트에서 발급을 했을 때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타 시스템에서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세청에 전송을 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의 합계표 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월 25일 날 공급을 했습니다. 발급은 5월 15일 날 발급을 했어요. 4월 25일 날 공급했으면 5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죠. 근데 지연 발급을 했어요. 그리고 전송은 7월 11일 날 전송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면 7월 11일까지 전송한 분에 대해서는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실 때는 전자발급분으로 건수하고 금액만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건인데 전송을 7월 13일 날 전송을 했어요.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에 의해서는 전송이 7월 11일까지는 전송이 돼야지만 전자분으로 취급을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금액하고 건수만 기재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7월 12일부터 전송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외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전자외분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시에 가산세 부과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발급하시고 발급기간 내에 발급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전송하시면 이럴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Q&A 잠깐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0일 날 발급권을 전송을 7월 13일 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7월 11일까지 전송해야지만 합계표에 건수하고 금액만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7월 13일 날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 후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7월 13일 날 전송한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자외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별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세기간 내 발급건은 가세기간 종료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여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이 됩니다. 7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7월 11일이 아니고 7월 12일부터 전송한 건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분란에 적고 매출처별 명세서를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수, 전체 발급한 건수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성일이 수정사유 발생일인 공고가의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수정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속한 가세기간에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때는 건수하고 금액만 기재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